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 소속 상하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이들과의 대화의 핵심 주제는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등이었죠.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다시는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비자 문제를 신경 써야 하지 않냐라고 하자 미 의원들이 한국은 긴 세월 동안 미국의 동맹국이었다라며 현재 미 의회에 한국 전문 기술 인력만을 위한 특별 비자 2포의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트럼프의 사람이지만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비자 문제를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종합해보면 이 문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활발하게 현재 논의 중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조만간 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최대한 공정하게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자라며 미 의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갑작스럽고 불공정한 무역 관세에 대해 미국의 1, 2심 법원이 무효를 때린 상태입니다. 판결 주문을 보면 세금과 관련한 것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다. 조세는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다 라고 트럼프의 반기를 들었죠. 조세를 입법에 의해서만 하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합리성과 적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이 되어야 세금 내는 국민과 무역 상대국들이 납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중차대한 문제를 미친 트럼프 한마디에 출렁거리면 경제 안정성과 국가 간의 신뢰도 흔들리는 거죠. 이미 미 의회는 트럼프의 무리한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의 92%가 그렇고 공화당의 51%가 미국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미 의원들의 이런 면담을 보니까 한국인만을 위한 비자, 한국 동맹국법, 그리고 관세 문제 타결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제 트럼프 하나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정말 세상이 조용할 텐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일단 트럼프 주변은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그 요란함에 너도 나도 등을 돌리는 상황이죠. 이제는 미 의료계마저 트럼프를 손절하고 나섰습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트럼프가 임신 중에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안 된다. 자폐아를 출산하게 된다. 곧 미 FDA가 이러한 내용을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미 식품의약국 FDA는 아직까지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이죠. 트럼프가 무슨 의도로 뜬금없이 의학 관련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얘기는 FDA를 통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발표가 되어야 하는 그런 발언이죠. 그런데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얘기를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터뜨린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미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에 나섰죠. 미국 산부인과 학회와 자폐과학재단 회장은 20년 넘게 연구를 거듭해 왔지만 타이레놀과 장애아 출산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임산부들에게 혼란을 주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툭툭 말하지 말라라며 정확히 직격을 했습니다. 이번 헛소리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소 보수적인 집단으로 분류되어 왔던 의료계에서마저 트럼프를 손절하고 나선 거죠. 자, 이 모든 게 우리 한국이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블랙록은 한국을 AI 수도로 만들어보자 라며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한다 라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블랙록이 일단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억 단위의 투자가 아니라 조 단위의 투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무튼 이 MOU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의미 있게 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와 관세를 파는 잡상인 트럼프를 정확히 짚고 공략에 나섰다는 거죠. 제가 트럼프 매번 강조하지만 얘는 장사꾼입니다. 하는 짓 보면 절대 큰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러한 잡상인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얘처럼 돈 따라 움직이는 장사꾼에게 제일 무서운 건 역시 돈이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블랙록은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큰 손이자 CEO 레리 핑크는
세계 경제인들의 방향이 되어주는 경제포럼의 의장직을 맡고 있죠. 그런 인물을 우리 대통령이 만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상이 높이 올라가 있다. 이걸 말해주는 부분인데 레리 핑크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 단위로 예상이 되는 MOU도 체결했다는 거죠. 미국 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전문 기술인들의 유입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비자 장사를 맹비난하며 자신들의 아시아 기술자들의 출국을 자제시키며 최대한 빨리 귀사하라, 돌아와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경제계에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 대기업의 직접적 투자자인 블랙록 CEO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으니 그 입김이 어디 가겠습니까? 백악관을 직격하는 거죠. 미국 기술인 비자 발급의 90% 이상이 중국, 우리, 인도, 일본,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시장은 세계 경제의 최대 시장이자 격전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아시아 시장을 홀대를 넘어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모두가 등을 돌려도 미국 경제 살리고 기업 살리면 자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 기업들 내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거죠. 구글도 아마존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때문에 투자가 이축되고 기술인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만저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미국 순방은 본 목적인 유엔 순방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블랙록을 만났다. 이 대목이 어찌 보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어필을 해준 겁니다. 돈 좋아하는 트럼프에게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어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매 순간 구군을 걸고 투쟁하는 이 정부를 향해 물러나라고 외치는 국힘은 또다시 나무라지 않을 수 없죠. 어제는 대구에서 이재명 끝장내자 라며 몇만 명 모였다는데 도대체 이게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이건 마치 자기 몸에 똥냄새 없애보겠다고 쓰레기 뒤 덮어쓴 격이죠. 아주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란을 반성하고 그들과 엮인 각종 사이비 비리 이 문제를 척결하고 개혁과제에 앞다퉈 동참해야 될 이 상황에 이재명 정부 끝장내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나라 안이 어수선해서야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이건 그야말로 트럼프가 원하는 거다. 한국이 어수선해야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트럼프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자, 얘네들 하는 짓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믿게 보이는 거죠. 오늘 국힘 당대표 장동혁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절간 문턱을 넘는 순간 불교계의 법을 따라주는 게 방문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이죠. 그게 싫으면 그 문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이 큰 스님에게 합장으로 인사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이게 권성동이 한학자를 만날 때처럼 큰 절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이 돈 봉투라도 쥐어줬어야 했나요? 아주 단순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자신은 기독교인이니까 합장 못하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합장은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그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해 지금 불교계가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평소 극우 집회에 나가 윤석열의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말했던 장동혁이죠. 이 말에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기독교에서는 교회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발언이다 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번에는 불교계에서도 참 예의가 없다, 경우가 없다 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국힘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는 큰 절을 하고 그 반대에 개혁의 움직임에는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행동, 우리가 인사하는 거 하나만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국힘 개선의 여지가 없죠. 결국 해산이 답입니다. 이게 바로 장동혁이 말했던 계엄에 존재한다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